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 우치다 부총재의 엔화 강세 둔화 발언에도 뉴욕 증시가 전강호약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엠폭스, 해리스 부통령, 코로나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한 달간 5배로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상승한 가운데 녹십자 MS, 웰크론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방어주인 통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견조한 실적이 예상돼 전체 지수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KT, SK텔레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미국장 전강호약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예. 일본은행 부총리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기업 전체적으로 실적들 전망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예. 일명 베어 스티프닝, 그러니까 국채 쪽에서도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 초반에는 조금 굉장히 약세 흐름 보여주다가 좀 전에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코스피 아쉽게 지금 파란불 살짝 켰는데요. 자, 지금 이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약간 혼조세 그런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는데 투자 주체별 이제 매매 동향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야 되는데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워낙 강하고 V자 반등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며칠간의 어떤 그 투자 주체별 이제 매매 동향 정권 보시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변심을 했죠.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매도 쪽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8월 8일까지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불안한 부분들 추세적으로 이제 매도가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나스닥의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이 고점, 그러니까 7월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애플 매도 유명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았냐죠. 급락할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좀 대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추정 사항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급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전 정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EO 그다음에 오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가담을 좀 했던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멈춰주느냐 멈춰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의 한 달 정도의 하락이 거의 마감이 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한동안 횡보 등락이 당분간은 계속이 된 흐름들인데 중요한 것은 8월이 아니라 8월 말, 9월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오느냐 마느냐 FOMC 회의 결과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달라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나면은 좋은 것은 해리스 후보 쪽일까요? 트럼프 쪽일까요? 당연히 트럼프 쪽에 좀 해당이 좀 될 수가 좀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돌아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5일선 닫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낙폭 그러니까 V자 이렇게 일시 급락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5일선에 딱 닫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이상 하락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이 안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저항이 되면서 횡보 등락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는 다음 주 초에도 약세 국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2,400에서 보세요. 단기간에 어떻게 됐죠? 200포인트가 굉장히 상승을 좀 해줬다는 겁니다. 100 몇 포인트를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다만 그는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빠졌을 때는 뭐 2,800에서 단숨에 뭐 4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절반 정도 반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거의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 반등폭이 2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반등할 사이즈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물론 이런 걸 무시하고 갔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V자로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된다. 결국은 긴급 뭐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긴급 인하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긴급도 필요 없다. 9월 달 봐야 되고 9월 달도 뭐 현재 50 BP만 해도 된다. 뭐 이런 비컨만 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이렇게 횡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의 파동은 하나의 이제 층이 있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은 무조건 이 모양이 됩니다. 박스권이나 이런 모양. 그러니까 하락에서도 마찬가지 강력한 지지가 보면은 이런 삼각수렴형이 되고 나서 방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7월 때부터 지금 한 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 박스권에 이제 갇히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충격이 오면은 좀 약간 깝깝한 이제 부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조금은 9월 달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단계는 아니기 물론 다중바닥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최악의 이제 리스크로 보면은 9월 달에는 2포인트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추세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 하다가 살짝 더 깨져서 V자로 반등. 진짜로 9월 말 10월에 9말 10초에 진짜 대세가 이제 펼쳐질 확률이 많다. 그래 트럼프 랠리가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재임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야지 당선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지만은 트럼프 압력 이렇게 좀 기대가 아니라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또 적게 뭐 금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오늘 상한가 굉장히 많이 좀 갔습니다. 간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고요. 상한가 종목이 좀 출연이 된 종목이 뭐 그린생명과학 부분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이제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 할 때 제2의 최근에 가장 이제 인기 있는 화장품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찬가지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전쟁은 플랫폼 전쟁 부분이죠. 현재 TMF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어떤 부도에 가까운 소식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커머스의 공략에 대한 어떤 반사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부분에서 가장 살아남는 그런 기업은 오히려 이런 국내 역직구 플랫폼 현재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장품에서 실리콘2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의류 브랜드 쪽에서는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이 완벽하게 그런 플랫폼 전략을 취하고 좀 있기 때문에 제2의 실리콘2가 된다.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상한가를 좀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 쪽으로 우리가 여기는 틈새 테마의 이제 플랫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 뭐 지금은 수으로 바뀌었는데 수비라든가 아니면은 카페 24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는 선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관심이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실리콘2가 될 수 있다. 조 단위로 넘어간다.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진매틱스가 뭐 상한가를 실현이 됐는데 이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엠폭스도 유행하고 있다,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원숭이 두창인데 두창은 다른 말로 천연두. 천연두의 증상은 온몸에 홍역 발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에이즈 증상은 똑같습니다. 에이즈는 뭐냐? 면역 결핍이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부분들, 온숭이 두창, 그다음에 백일의 홍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은 면역력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인데 왜 발생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 뭐 상한가 치는 부분들 빼고 제가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 뭐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CJ는 약간 무거운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수젠텍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대거 올라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포커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휴마시스라는 휴마시스가 아니라 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오르고 오늘도 추가로 올랐습니다. 중동에 대한 호재도 상당히 좀 부분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상한가 또 상승률 중에서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해봤더니 이게 확산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인데 이제 KM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 마스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후발 종목군들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나리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상승하다 약간 밀렸지만 한번 슈팅이 일어납니다. 상한가 그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세력 입장에서 왕게임 입장에서 한번 요거 한번 뭐 끌어올리자 뭐 해가지고 뭐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밀리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특화되게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라도 뭐 이 코로나가 서강 상태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고요. 또 약간 정체되는 구간이 또 생겨날 수는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CS 윈드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풍력 관련된 부분, 태양광 풍력 신재생 다시 말해서 지금 이쪽에 해리슨 관련된 이슈가 풍력적으로 약간 정리되는 현상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모르시면은 CS 윈드, CS 베어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에너비티는 뭐 약방의 감초기 때문에 어딘지 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니스 그다음에 유니슨 태웅 잘 모르겠으면은 거래량 순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오늘도 뭐 제약 바이오주가 거의 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를 한번 보신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봐 주셨는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아쉽지만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초는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흐름의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주 난리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엠폭스 관련해서도 오늘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먼저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삼성전자 콜테스트 이슈인데요. HBM 8단이 어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잠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다 통과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내용들인 건지 바로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시장에 다채로운 섹터로 이야기가 나와 예.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최근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 쪽은 거의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이오가 죽어야 장이 산다, 뭐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안이 필요해 보이고 첫 번째 부분들은 올림픽 선수촌 덮친 코로나19 이런 부분이죠. 여름철 그런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여름철에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을철에는 회복이 되겠죠. 그런 어느 정도 있는데 다시 일시로 회복이 되더라도 겨울철은 또 어떻습니까? 진짜로 되는 거죠. 근데 겨울철이 지나서 봄철은 왜 더 확산이 되느냐?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패턴이 지난 5년 전에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우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잠복됐는데 뭐 여름철부터 시작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약간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파리 올림픽 통해서 전 세계 확산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양성률 20%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최소 40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잠복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확산 부분이 될 거다. 다만 시세가 반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무조건 진단 키트가 장사가 아니라 진단 키트 중에 플러스 알파 유전자 사업이라든가 또 미국 진출 모멘텀 이런 그다음에 다른 암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골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랩 지노믹스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이쪽에 미국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올라가지만은 하루나 이틀 약간만 숨고르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랩지노믹스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수젠텍을 놓쳤다면은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그다음에 수젠 그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최근에는 엠폭스가 되면서 엠폭스와 관련된 미코바이오메드, 중동 진출과 관련된 종목군도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진단 키트 쪽이 는 무조건 미국 진출 관련 그다음에 다른 현재 NGS 현재 다시 말해서 개인화된 유전자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분석 시퀀시를 하고 있느냐 또는 암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느냐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오딩은 뭐냐면은 HBM 3E의 8단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지만은 12단은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이런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술 어떤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중국에서 지금 HBM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에 수입을 하려는 것은 3E나 3가 아니라
2 단계, 2 단계의 그런 것을 이제 대량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은 잘 알려진 종목은 현재 한미 반도체 부분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 넘버 2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HBM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HBM은 수직으로 쌓아 올리죠. 그래서 이 D램을 최종 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테스트 장비 업체 요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YC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YC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기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V자 급락이 됐지만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숨고르기 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이제 요겁니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애플도 반독점 규제가 내려주고 있고요. 또 구글도 반독점 폐소 이런 부분들이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글의 반독점 폐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기업 분할 또는 매각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구글에 대한 독점이 파괴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이 나름대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카카오를 제가 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주에서 국민 역적주로 바뀌었는데 지금 처음에 유동성 랠리 처음에 왔을 때 요걸 뚫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공지능 또는 차세대 서비스의 어떤 네이버보다 뒤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CEO의 어떤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AI 쪽에 역량을 거의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카톡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에만 역량을 강화를 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뒤져졌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한 쌍바닥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터닝 부분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은 사이클에 관련된 40개월이라는 사이클. 그러니까 40개월이라는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 현재 키친 파동의 가장 작은 사이클이 이제 40개월에 좀 해당이 됩니다. 키친 파동이 약 3.3년이죠. 그런 부분이 10년을 3번 나누면은 그 3.3년이 되죠. 3.3년을 요거를 개월수로 바뀌면 120개월이니까 나누기 3 하면은 어떻게 돼요? 40개월이죠. 40개월이 장세 변고 이게 3년하고 조금 지난 시점 이게 사이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주식 경원에서도 장 사이클은 기본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담에서도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AI 쪽에 어떤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이 카카오티 단독 뭐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카카오티로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다 하는 기사가 이렇게 조그만 업체에서 좀 현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자율주행을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실시를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이 앞선 것은 중국이 앞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의 발상지 우한, 5G가 가장 많이 발전이 됐던 우한에서는 바로 자율주행 택시가 거의 상용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 하는데 카카오티가 당연히 됐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시범 서비스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이 타고 자율주행을 한다.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역도 딱 현재 한정되게 하고 서서히 이제 개방되는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개념이 제2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일 하반기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들 수익으로 직결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뭐 테마 썰림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예. 와중에도 4가지 딱 골라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 어떤 테마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4가지 테마 오늘 뭐 기존에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집중 분석 모니 테마 왜 저 자율주행에 잘 주목을 좀 해야 되냐 하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엔진만 전기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났죠. 그러면서 최근에 전기차 불이 자주 나죠. 그다음에 충전소도 부족하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고체,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전기 충전 인프라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어떤 구매 요인을 당겨야 되죠. 그게 자율주행이란 겁니다. 자율주행을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이쪽 관련된 산업이 빅뱅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다양한 인식 센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인식 센서 산업, 그다음에 여기 빅데이터를 다시 한번 요거를 구동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산업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미중이 혈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또 다른 모델을 하고 있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로운 전기차의 모형인 로봇의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용화가 좀 실시가 되고 있는 약 10월 정도면은 올해는 8월 8일 날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뭐 안 되겠다 하면서 약 2달 정도 미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더 완벽한 자율주행 모델을 테슬라에서는 공개를 할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율주행 센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물을 인식을 하는 카메라, 각종 카메라 부분이죠. 카메라는 일반적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음파, 적외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레이더 이런 첨단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취합을 좀 해야겠죠.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만 모든 것들을 이제 커버를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의 전체 컨셉 구조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모델, 카메라,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중 센서 서로 다른 센서를 이제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카메라만 위주로 통합을 해야 된다 한 것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런 거고 안전성을 위해서 레이더를 전체 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카메라 위주로 통합이 더 쉽겠죠. 인공지능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차량 제어를 통해 한다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제 센서 쪽 움직임들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기본적인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신기술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센서의 종류는 카메라가 당연히 들어가죠.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걸 레이더가 뭐고 라이다가 뭐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레이더는 딱 전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눈이나 비가 와도 이거는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단점이 점으로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비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라이다는 뭐냐?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빛. 그러니까 빛은 밤에도 또 빛을 쏘기 때문에 밤에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밤낮 상관이 없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안 되죠. 다만 장점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의 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합을 좀 해야 된다. 카메라는 당연하죠. 밤에 잘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눈부심, 눈비, 뭐 안개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뭐 살아남는다. 또 하나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레이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점 면이나 부분면이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 구현해서 3D로 구현을 좀 하는 그런 산업이 좀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빛을 이용한 라이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눈비가 올 때 단점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페이스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어떤 센서 기술. 이것도 근접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의 산업들이 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로봇부터 자동차 등등 이 자율주행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섹터, 이 테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희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분명 있죠. 어떤 예.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이더 기술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라이다 쪽은 SOS 랩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레이더 쪽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두 개의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 랩은 비상장이었다가 상장 기업 부분으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상장이 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상장되자마자 계속해서 빠지기만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의 바닥권 시총 1,000억까지 와 있고 고성능 라이다 개발을 좀 해서 납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SOS 랩은 동훈아난텍도 이걸로는 라이다를 하고 있다겠죠. 공동 제휴하고 이런 그 팹리스 기업하고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동훈아난텍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는 말도 3D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지만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는 말도 3D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지만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는 말도 3D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투매가 일어났지만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SOS랩 고성능 자율주행 라이더를 미국 기업에 납품할 예정인데요. 기대감이 적용이 된 만큼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또 4D인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네, 각자 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좋습니다.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는 당연히 레이더죠. 레이더에 대한 입체적 표현 이런 것들을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 로봇도 응용을 좀 하고 있죠. 로봇도 밤에 눈 비 올 때 순찰하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상용화 일정도를 쭉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밟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많은 여러 기업과 제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분들은 레이더에 어떤 눈비가 올 때 뭐 이런 단점,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이다의 완벽성을 레이더가 구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성장 스토리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높은 성능을 지닌 만큼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오늘의 히든머니 어떤 종목인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라이다하고 레이더 아마 이쪽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새로운 어떤 기술이 또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업체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 영상 센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성장 동력은 이 업체는 적외선 영상 센서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많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방산 일단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방산에 사용되는 유도 무기, 열추적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 미사일 관련된 그다음에 전차 관련된 것들은 기본으로 다 탑재돼 있고 적외선 영상 센서는 기본적으로 첨단 현재 군사 무기의 기술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적외선 영상 센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등 현재 제품에 대한 어떤 이상 유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는 코로나 환자의 어떤 그 도로 실내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히든 종목, 뉴페이스 종목이 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적외선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때 자주 겪어봤잖아요. 그다음에 공항 쪽에서도 열을 바로바로 내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렸는데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고 통과를 했다. 뭐 방역 이렇게 시비 논란도 굉장히 많이 좀 있죠. 그만큼 뛰어난 어떤 적외선 기술이죠. 나머지는 군수, 의료, 그다음에 일반 산업, 우주항공,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운전자 보조 다양한 부분까지 적외선이 활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전문 기업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방 관련 적외선 검출기, 수주 현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도 우리가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 방산에 대한 기술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적외선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빨주노 저파난 모 있죠. 빨간색의 외선은 근적외선, 그렇죠. 자외선, 그러니까 보라색 위에서는 자외선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파장 이제 이렇게 뭐 파장이 단파장, 요거는 장파장 이렇게 쪽으로 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적외선으로 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낮 시간대 보면은 안개가 끼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했을 때도 전혀 없이 다 투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무기 쪽으로도 굉장히 좀 하려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밤 시간대도 이거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 뭡니까? 요거 그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 보면은 적외선으로 개와 사람이 2명이 있구나. 요것이 바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달고 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또 눈비가 왔을 때도 이런 선명한 어떤 시야를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급 차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현재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적외선 총을 가지고 막 사냥하는 거, 밤에 사냥하는 거, 멧돼지 사냥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막 1km, 2km에서 전혀 안 보이는 데서 사냥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런 쪽에서 적외선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기술로는 냉각형, 그다음에 비냉각형 기술을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의 모형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궁금 좀 하실 겁니다. 차트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슈에서 한번 크게 이제 튀었습니다.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이슈를 타고 이것도 방산주지 하면서 튀었는데 여러 가지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확 이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온마당까지 온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보일 수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자율주행도 있고 방산도 있고 또 코로나 때 원적외선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안 뜰래 안 뜰 수 없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지혜의 시스템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히든머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별의 개수는 종목명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도움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코스피가 낙폭을 대거 축소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5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자, 다음 테마모니로는 진단키트, 반도체, 플랫폼, 자율주행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적외선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